제가 며칠 전에 인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배우 황정민이 주연을 맡았었고 흥미롭게도 황정민이 현실 속의 황정민을 연기하는 아주 특이한 소재였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영화배우 황정민이 말합니다. 아니, 현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했죠. 그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을 때 스태프와 동료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얹어 놓았을 뿐입니다 하는 아주 겸손한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흐뭇해했지 않습니까? 어디 세상 일이 영화만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잘 되려면 주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화판에서는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같이 호흡을 맞추는 동료 배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뭐 무대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로케도 잘 돼야 되는데 무엇보다 또 각본이 훌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나이 또래들은 다 기억을 하고 저희 윗세대들도 기억을 하는데요. 오드리 헵번하고 그레고리 팩 주연의 로마의 휴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953년에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또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그 각본을 쓴 사람은 달턴 트럼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대 최고 인기가 많았던 영화들 스파르타쿠스,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 이런 많은 작품의 각본을 써가지고요. 당시에 흥행 보증수표에 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달턴 트럼보는 그 많은 작품 거의 대부분을 동료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가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로마의 휴일 같은 경우에도 아카데미 각본상 받을 때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이르러서야 그 작품의 각본을 쓴 사람은 달턴 트럼보였어 하고 나중에 그게 인정이 되고요. 뭐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76년에 죽었는데요. 그 사람은 왜 그 많은 작품을 차명과 가명으로 썼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파업 선풍하고 관계가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기간 도중에는 연방정부가 모든 분야의 가격을 철저하게 전쟁이라는 이유로 통제를 했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그것을 해제를 했더니 모든 물건값이 일제히 뛰기 시작합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전쟁터에 나갔던 1천만 명의 미군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노동 공급이 폭증을 하면서 임금은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떨어지니 노동자들이 못 살겠다 하고 데모를 하면서 파업을 한 것이죠. 정부가 하도 놀래가지고 1947년에 태프트 하틀리라는 법을 만듭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아니면 노동단체 활동을 제한하는 법인데요. 그 법 내용을 보면 파업권을 제한하고 부당노동 행위라는 것을 정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급한 경우에 우리나라 노동법에도 있지만 긴급조정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직장 복귀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법인데 하도 그게 이제 파격적인 거라서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를 했더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시 3분의 2 이상의 발의를 통해 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태프트 하틀리 법은 지금 노동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악법으로 알려져 있는 법인데 그 법을 미국이 통과시킬 정도로 당시 연방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통제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달턴 트럼보도 헐리우드에서 그 파업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희생을 치렀죠. MGM 영화사랑 맺었던 고용계약이 해제가 되고 모든 그 일자리가 끊기는 가운데 투옥까지 됐었습니다. 그때 의회가 연방의회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미국 영화계에 공산주의자 내지는 반미주의자가 들어와서 그 미국 사회를 좀먹는다 해서 43명의 명단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1명을 당신은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시오. 당신의 사상은 무엇이냐? 공산주의를 배격하느냐? 당신이 최근에 만났거나 과거에 만난 사람 동료 중에 공산주의자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의회에서 소환을 합니다. 일종의 사상 검열이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있습니까? 11명 모두 못 가겠다고 그리고 소환장을 찢어버립니다. 딱 한 사람 변절자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나머지 10사람은 거부를 합니다. 그 10사람을 할리우드 10이라고 합니다. 달턴 트럼보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대가가 너무 컸어요. 일자리가 끊겨가지고 뭐 쫄쫄 굶게 생겨가지고 그 후로는 차명과 가명으로 작품을 썼고요. 또 자기가 원래 썼던 작품 그 인건비에 비해서는 10분의 1, 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가지고 뭐 그냥 다작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런 속에선 만들어졌던 것이 스파르타쿠스, 엑소더스, 로마의 휴일 같은 명작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헐리우드 10 사건은 노조의 파업, 헐리우드 영화판에서의 그 파업에서 시작된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커시 선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과 스탈린은 더 이상 가공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원자폭탄을 미국에 쫓아가지고 만들었죠. 저 멀리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이 끝없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한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949년 중국도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회가 레드 컴플렉스가 생겨가지고 야 스탈린과 소련을 우리의 실존하는 위험으로 가정을 하고 혹시 미국도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47년에 미국 하원에서 반미활동위원회 HUAC House of Un-American Activity Committee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 암약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색출운동에 빠져듭니다. 할리우드 10 사건은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건 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연방정부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고위직,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고위직에도 빨갱이들이 암약하고 있고 침투해 있다 하면서 장차관급들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FBI하고 CIA가.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알저 히스라는 사람입니다. 알저 히스는요, 미 국무부의 장관 보좌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세계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입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도 간첩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공산당하고 공산주의자하고 만났다는 이유죠. 그래서 알저 히스가 무슨 소리냐? 당신 국비문서 그쪽으로 넘겼잖아. 설사 넘겼다고 치자. 그건 이미 10년이 전 일인데 이미 공소권도 없잖아 하고 피식 웃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집어 던집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하고 그 공격을 해가지고 위증죄로 그 사람을 감옥에 잡아 가둡니다. 5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3년 반 있다가 이제 풀려 나오는데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미국 하원 초선 의원 리차드 닉슨이었습니다. 닉슨은 듣보잡 집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출세주의자였기 때문에 당시 공화당 정부가 하기 싫은 모든 악역을 이 사람들이 리차드 닉슨이 다 떠맡습니다. 리차드 닉슨은 46년에 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 해부터 이 하원 반미활동위원회에 활동을 하면서 아주 거친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주 국민적 영웅이 돼요.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그래서 그 덕분에 50년에 상원에 진출을 하고요. 53년부터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60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트랙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민주당에. 46년에 하원에 당선되고 50년에 상원 진출을 했다가 60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 사람. JFK입니다. 두 사람이 평행 이론을 이끌면서 한 사람은 평화 이미지, 한 사람은 반공 이미지로 대통령 선거에서 맞부딪혔습니다. 그 이제 리차드 닉슨 이야기고요. 리차드 닉슨이 활동을 했던 미국 하원 반미활동위원회에서 2명, 거기서 잡아가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대표적인 두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러클린 커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제 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따고 난 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때 제가
후보님을 돕겠습니다 하고 대선 캠프에 들어갔다가 이후에 경제수석이 되고요. 그 경제수석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1935년 연준법 개정, 그리고 연준에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FOMC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 그 위원회를 만든 사람이 러클린 커리인데, 이 사람은 또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통화량 통계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해서 통계량을 만들고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것도 만든 사람인데, 이런 훌륭한 사람을 간첩 제비로 이제 조사를 시작합니다. 러클린 커리는 부인이 콜롬비아 사람이었어요. 콜롬비아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는 그쪽 나라 출신을 부인으로 삼았어? 너 빨갱이인 것 같아. 해서 러클린 커리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미 국무부가 여권을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에 못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미국인이었는데 미국 땅에 못 들어오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 하원 반미활동위원회는 미 재무부 차관보였던 해리 덱스터 화이트를 역시 간첩죄로 몰아붙입니다.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덱스터 화이트는 러시아계 미국인이었거든요. 당연히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죠. 근데 1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뛰었다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미 연방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대줍니다. 그때부터 30대 중반에 경제학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따고요.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영국 사람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함께 전후 국제 질서를, 통화 질서를 바로잡는 그 플랜에 참여를 해서 오늘날 IMF, 국제통화기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초대 미국 대표 이사를 맡습니다. 그런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붙인 것이죠. 덱스터 화이트가 황당해가지고요. 그 하원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1948년 8월 13일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공교롭게 IMF를 만들었던 케인즈도 2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는데 덱스터 화이트도 똑같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어쨌든 메커시즘 열풍 속에서 미국 하원 반미활동위원회는 정부 고위직 그리고 영화계 인사들을 몽땅 다 간첩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뭐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난 것이죠. 메커시즘이 그렇게 이제 황당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데 아주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따지고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1947년 6월에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전후 그 전쟁으로 아주 이제 파괴가 된 유럽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마셜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미국이 도와줄 테니 유럽 국가들이요 다시 일어나세요 하고 돈으로 인심을 쓴 것이죠. 서유럽 16개국들은 thank you very much 하고 주는 돈 다 받습니다. 그래서 3년간 120억 달러가 그 유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소련과 유성 국가들은 나 그 돈 안 받아. 더러운 자본주의 국가 돈을 안 받아. 이렇게 거부를 하고요. 미국 사람들도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니 공산주의자들을 지금 때려잡고 있는 이 판에 미국도 돈이 없는데 왜 유럽을 왜 도와? 그리고 더더구나 소련까지 돕는다고? 난 내가 내는 세금 그런데 못 쓰겠어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1948년 2월 체코슬로바키아가요. 미국이 주는 돈 왜 안 받아? 나 그거 받을래 하고 소련하고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소련이 그 정부에 침투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산정부를 만듭니다. 미국이 그걸 보고 소련은 남의 나라 내정까지 간섭을 해서 친공산주의 정부를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마샬 플랜 같은 것이 필요하지? 하고 갑자기 미국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48년 4월에 ECA 경제협력국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마샬 플랜을 집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기구의 한국판이 1950년 한국전쟁 때 만들어져서 한국전쟁에도 ECA가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마셜 플랜과 그리고 그 메커시즘의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덕을 받던 게 리차드 닉슨 아니에요? 리차드 닉슨은 젊은 사람이 말빨도 세고 우리로 치면 사이다 발언이었어요. 야, 맞아. 정말 용감하게 아무도 말 못하는 거를 시원시원하게 아주 공격을 잘하는구나. 야, 미국의 미래는 리차드 닉슨 같은 아주 의협심이 뛰어나고 입심이 좋은 사람이 이끌어갈 거야
해서 바로 부통령이 돼서 8년 동안 부통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리차드 닉슨은 메커시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던 사람인데 그게 통했던 것, 미국 사회에 그게 40년대, 50년대 통했다는 게 그게 이제 기가 막힌 일이죠. 미국이 왜 그랬을까?